안녕하십니까. 주식 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체감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크게 밀리는 그런 지수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의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조정 시에는 편안하게 매수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관들만 무섭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상 시장은 크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느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라면 아마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안하게 좀 보시고요. 일단 종목군들 조정을 좀 받는다면 상승할 만한 종목군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 잔소리 먼저 참여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공짜 상당히 좀 좋아들 하시죠? 무료니까 많이들 좀 해주시고요. 어제처럼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단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부산에 사는 최산입니다. 최산희님이요? 네. 부산이요? 네. 부산에는 지금 비가 오나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LG 상사요. LG 상사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34,050원요. 34,05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10%요? 네네. 그래도 많이 매수를 좀 안 하셨네요. 아, 예. 가장 궁금한 게 언제쯤 올라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 LG 상사가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던데, 네. 앞전에 고점 대비 많이 내린 것 같아서 그렇죠. 들어갔더니 다시 그냥 이렇게 내려오네요. 네. 일단 이 LG 상사의 혹시 차트의 흐름들은 자주 좀 보시나요? 네, 그거는 뭐, 예, 작년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그냥 쭉 빠지네요, 며칠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아,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겠구나라고 매수하시는 그 우를 범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네네. 네, 일단 LG 상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LG 상사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겠죠? 무역업이다라고 네.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석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전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데 지금 이 부분들의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탄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LG 상사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올 연말까지 그냥 보고 들어갔는데, 네네. 네,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또 괜찮은가 어떻는가 싶기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으세요. 그러면 10% 정도는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좀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3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크게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비중을 10% 정도 더 늘려가시고 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낮추시고 난 다음에 34,000원 정도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한 물량을 그냥 미련 없이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낮춰지겠죠? 아마 네. 34,000원대 하셨으니까 3만원 정도 하시게 되면 32,000원이 아마 평균 단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34,000원 정도대 오게 되면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LG상사 차트하고요. 삼성중공업 차트하고 보게 되면 뭔가 좀 틀린 게 보여지시나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쭉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네. 근데 LG상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네. 번째 방법은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또 매수를 해서 물릴 수도 있다라고 좀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만도라는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죠. 네. 만도라는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는요, 성우 하이텍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15,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무려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성우 하이텍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들, 완성차 섹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다지 나쁜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성우 하이텍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한일 이화나 이런 종목 갖고는 좀 별개의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자동차 업황을 보게 된다면 3분기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는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 모두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어느 정도 상승은 할 수는 있겠으나 일단 크게 올라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수량을 단주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관은 반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일단 수급이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16,5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섹터가 어느 정도 주도 섹터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리하게 일단 이걸 매도를 해버리거나 내동매매를 좀 하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4분기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입니다. 즉 61선 부근들이에요. 약 한 14,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자리에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종목은 좀 많이 주셨어요. GKL을 3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일단 GKL 같은 경우를 좀 먼저 볼게요. GKL 지금 현재 3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왜 바꾸려고 하세요? 이거 문자 주신 분은요, 바꾸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추세 살아있는 종목군들인데 굳이 바꿨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얼마까지냐면 기본적으로 39,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받는 이유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목표치가 찼으니까 조정을 받는 겁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목표치예요. 37,681원. 근데 이 자리 때는 37,5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37,680원이나 37,500원이나 거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조정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청권역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쪽도 매수해주고 있어요. 참 좋아요. 참 좋으니까 굳이 이걸 흔들리지 마시고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스코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깐 포스코 한번 볼게요. 아, 포스코 안 이뻐요. 차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만약에 제가 포스코를 하느니 저 같다면 철강 섹터에서 하게 된다면 차라리 현대제철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재훈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24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장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올라타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자 상담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여기 서울 노원 쪽입니다. 아, 서울 사세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현대중공업이 제가 한 40%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24만 1,000원? 24만 1,000원이요? 네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앞으로 들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전망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요,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수익 중이신 거를 물어보셨어요. 예.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불안하시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심리가 빠질 것 같으면 일단 팔고 싶고 팔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일단은 24만 원 정도예요. 24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약 10% 정도의 수익중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현대중공업이 왜 올라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사니까 올라가겠죠? 예, 그건 그러겠죠. 네. 누군가가 많이 사는데 그 누군가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겁나게 사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외국인들이 살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실적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조선 발주를 좀 많이 줄 거다, 배를 많이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기대감이 현재 수주에 대해서 일단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올해 목표치를 거의 달성을 했어요. 96%에서 97% 수주의 목표치를 달성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수주가 꾸준하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가지고 가세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굳이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봉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약 30만 원 정도의 좀 매도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예, 30만 원 정도의 좀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한번 해주세요. 40% 비중이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쫙 올라가고 나서 한번 딱 팔아주게 되면 그 다음에 살만한 종목군들이 딱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종목군들 많이 빠져있고 바닥에 돌아서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30만 원 선에서요? 네, 30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종목 교체를 좀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절도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네.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에요. 지금 현재 21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손절은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21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가요, 혹시? 아, 아니, 3년 정도 묵혔던 게 이제 팔았거든요, 오늘. 3년이요? 예, 어떤 종목이? DSK 종목입니다. DSK요? 예, 예. 매수가는 얼마셨어요? 네, 5,300원. 5,300원이요? 5,370원. 5,37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40%였습니다. 40%요? 네. 다 파셨어요? 네, 팔고 다시 재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근데 이 5,37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5,370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아니, 뭐 일봉으로 매도는 저기 5,600원 했습니다. 5,600원에요? 네. 그럼 수익을 내고 일단 다행히 나오셨네요. 네.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예. 지금 박스권역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근데 굳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다시 또 상승 속도가 빨라서 혹시 상승할까 싶어가 전화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매수를 하게 네. 되면 또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수익이 네, 많아지니까, 그죠?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들어보셨죠? 네, 예. 네, 수익을 많이 내려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에다가 네. 손실도 빨리 늘어나요. 아, 예. 네, 일단 제 기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현재 DSK 같은 경우는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격이라는 게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위치가 이게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막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가의 습성상 이동평균선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같이 다시 돌아오는 회귀에 대한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걸 3년 정도 묶어 놓으셨다가 일단은 이거를 오늘 매도를 하셨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스킬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일단 매도를 하셨으니까 좀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매수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중소형주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RF텍을 좀 매수를 하셨답니다. 12,350원에 이분도 무려 50% 상당히 비중을 좀 많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12,3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12,350원 정도라면 최근 일주일 이내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횡보, 이 박스 구간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승을 하는 흐름들 때에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조정을 볼 때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좀 더 들고 가세요. 기본적으로는 13,000원 정도대까지,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정도대까지는 보자. 왜냐하면 이 자리대가 저항대예요. 저항대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 이 자리대까지는 좀 여유있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1선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만원대 초반까지 바로 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짧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시장 사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종목 상담 못 해드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내일 다시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재훈의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최근 시장 같은 경우라면 매수를 해도 바로바로 수익이 나지가 않고 시간이 좀 더 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외국인 쪽에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외국인 쪽에서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멘토분들이 일단 야심차게 좀 준비한 게 있어요. 4분기 승천주를 잡아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10월 13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김도영 멘토, 그 다음에 김용준 멘토, 그 다음에 남은우 멘토 이렇게 네 분이 총 출동을 합니다. 장소는요, 2호선 성능역이고요. 동부금융센터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 상당히 좀 좋아들 하시죠? 공짜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일단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종목 그리고 시장 얘기 들어보시고요. 아마도 오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승천할 만한, 대박이 날 만한 종목군들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들 하셔가지고요, 종목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